스마트 팩토리 SQC 동영상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 샘플링 파트 계속 강의하고 있고요. 이 동영상은 이제 이론적으로 배웠던 거를 스프레드시트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자막은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서 비가 오면 어디 따뜻한 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뭐 자취할 때 자취방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주로 어딘가 방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PC방이나 당구장 만화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세 군데를 진짜 많이 갔어요. 진짜 뭐 뭐 교수님도 뭐 젊었을 때는 학생이니까 뭐 좀 다니셨겠지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정말 진짜 어디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많이 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그 고시촌에 고시촌이라서 고시생들 우리가 흔히 요즘도 그런 말 많이 하지만 고시생의 허수가 많아요. 경쟁률에 말은 이제 집에 고시 공부한다고 해놓고 인생을 좀 칠렐레 팔렐레 하는 그런 청춘들이 안타깝지만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건 뭐 변하지 않는 인생의 진리예요. 모든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향해서 자기가 과정을 수행한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다수가 그 목적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헬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말로 운동한다라고 하면서 헬스장에 실제로 가보면 등록된 회원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헬스장은 실제로는 기부로 운영된다라고 그런 농담까지 하죠. 이해해서 했는데 그런 날파리 고시생들처럼 저도 날파리 대학생 생활을 거의 한 뭐 1, 2년 이상 보냈기 때문에 1, 2년만 PC방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정말 많이 다녔는데 그 전국에서 그 고시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날파리 고시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PC방의 그 면적 대비 숫자가 많은 가장 많은 곳이었어요. 만화방도 그렇고 PC방이 정말 정말 많아서 같은 건물에 막 두 개, 세 개씩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가 뭐 PC방이 좀 폭발하던 시기였고 그래서 자리 없으면 이 PC방도 갔다가 저 PC방도 갔다가 뭐 그랬는데 단골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번 방문했던 PC방의 개수만 한 20개쯤 됐을 겁니다. 20개 이상 돼요. 확실한 건 20개 이상입니다. 여러 번 갔던 당구장도 한 7, 8개는 됐던 것 같아요. 이쪽 친구들과 만날 때는 이쪽 당구장 가보죠. 만화방은 3개 정도 다니다가 나중에는 한 군데로 정착을 했었는데 그때 신림동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오락실 위쪽에 그 한솥도시락 옆에 있던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갑자기 추억이 돋네요. 오랜만에 거기 다시 가면 만화방들이랑 그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결혼하고 나서 아내랑 같이 한번 아내랑도 거기를 많이 이제 같이 데이트했으니까 거기 놀러 와서 다녔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뭐 때문인지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바뀌어서 좀 마음이 쓸쓸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정신 차리고 이제 강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실습 파일을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 랜덤 샘플링부터 시트 1번은 단순 랜덤 샘플링에 관한 거고요. 그냥 하는 방법이랑 뭐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니까 금방금방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주 상세한 수준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모욕은 아니고 그 제가 예제 만든 것처럼 100개 중에 샘플을 20개를 뽑는 경우로 우선 한번 생각해 보죠. 샘플은 뭐 20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어요. 자, 로트의 데이터가 이렇게 1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난수로 이제 발생을 시켜놨어요. 총 10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화살표 하면 데이터가 다 선택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개수가 100개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색깔을 좀 헷갈리게 해놔서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 자료들은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하겠습니다. 데이터에 해당하는 놈들은 이렇게 회색 계통으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요 과정에 해당하는 것과 좀 구별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모집단 로트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난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난수 이거 발생시켜서 제가 값으로 붙여넣기 한 거고, 원래 난수는 이렇게 발생시킵니다. rand라는 함수예요. ran까지 치면 보이고요. rand라는 함수입니다. 그냥 아무 입력값 없이 그냥 이렇게 괄호를 닫으시면 돼요.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rand라고 불리는 요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면 줌을 틀어야 되려나요? 네. 줌 프로그램을 틀어서 컨트롤 4, 라이브 줌이 컨트롤 6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컨트롤 4 하면 이렇게 되죠. 네. 컨트롤 6로 해야 되겠네요. 네. 랜드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난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랜드 함수의 특징이 이제 난수기 때문에 다른 데다 뭔가 이렇게 값을 치면 계속 바뀌어요. 이 전체 시트에서 아무 데나 이렇게 값이 적히거나 하면 계속 바뀌어요. 뭐 지워져도 바뀌고, 네. 뭐 이렇게 복사를 해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과를 보존하려면, 난수 한번 만들어 놓고 결과를 보존하려면 이렇게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서 값만 붙여넣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해보면 이제 수식이 없고 값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난수를 제가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난수를 가지고 어떻게 20개를 뽑느냐? 그럼 이제 이 난수들은 전부 다 0과 1 사이의 어떤 값, 랜덤한 값을 다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랭킹을 고르면 됩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를 고르면 돼요. 1등부터 100등까지를 고르는 함수는 랭크 함수입니다. 랭크 함수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시면 여기 주황색 영역, 요 왼쪽 값을 이용을 해서 몇 등인지를 구하라. 근데 몇 등인지를 알려면 자기가 포함된 전체 데이터의 영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반에서 몇 등이다, 전 교에서 몇 등이다, 이렇게 범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 범위를 뒤쪽에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 범위를 이렇게 1부터 100까지의 데이터, 모집단 데이터를 다 적어줬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걸 아래쪽으로 복사할 때 이게 바뀌지 말라고 절대 참조로 이렇게 F4를 이용해서 스트링을 다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옆에다가 복사를 하면 두 번째 건 자동으로 B6만 B5에서 B6로 바꾸고 뒤에 참조하는 영역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랭킹들이 78등, 53등 뭐 이렇게 나타나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78등, 53등, 66등 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죠.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요 색깔을 좀 똑같이 맞추겠습니다. 제가 샘플링 결과도 똑같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실제로 쓰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 데이터가 B3 지금 데이터가 20개니까 요 랭킹이 20등 아니면은 요 로트, 원래 로트에 있는 걸 선택해서 가져오고, if 문이니까 20등 아니면은 우리가 20개만 뽑기로 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칸으로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쭉 가다 보니까 17등이니까 선택하고 12를 이렇게 가져왔죠. 2등이니까 21을 가져왔고요. 1등이니까 10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난수로 등수를 매겼기 때문에 어느 것이 1등에서 20등 안에 들어갈지는 전혀 몰라요. 이게 랜덤하죠. 그러니까 랜덤 추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개를 다 뽑았습니다. 20등 안에 있는 거. 그럼 이게 너무 데이터가 흩어져 있으니까 이걸 정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정렬하시면 돼요. 그냥 범위 정렬. A에서 Z까지, Z에서 A까지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복사를 해서 안 흩어지게 이렇게 값만 붙여넣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걸 정렬, 범위 정렬을 해서 뭐 숫자 정렬, 뭐 아닌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빈칸은 다 밑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남죠. 그래서 20개가 남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샘플링 방법을 하나 보여드리죠. 또 다른 샘플링 방법은
여기 지금 로트와 난수와 랭킹이 있습니다. 그죠? 로트와 난수와 랭킹이 있는데 우리가 1에서 20까지를 뽑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샘플링을 위한 샘플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샘플 번호를 매기고 로트 번호도 매기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좀 이따가 또 요 비슷한 게 있어서 또 보여드릴 건데 다시 한번 그때도 설명을 드릴게요. 한 칸 밀고요. 예. 로트의 데이터 번호를 1번에서 2번 이렇게 해서 이거 다 하게 하려면 이렇게 잡고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럼 1번 자료, 2번 자료, 뭐 그래서 100번 자료까지 정리가 됐죠. 78번 자료는 23이라는 겁니다. 네. 됐나요? 네. 그러면 샘플을 1번부터 20번까지 할 거니까 1번 역시 2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쭉 해주세요. 네, 20번까지 해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그 1번부터 20번까지 그 난수를 발생시켜서 뭐 샘플 번호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생략할게요. 20번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보내고 샘플 난수. 네, 샘플 난수를 이렇게 발생을 시켜요. 1번부터 20번까지의 샘플 난수를 발생시켰습니다. 네, 보시면 다 랜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값이 자꾸 바뀌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만 붙여넣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난수는 0.9276이에요. 그럼 얘의 랭킹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또 한 칸 밀어야 되네. 랭킹은 이번에는 1등 이러면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난수는 이걸 그냥 써야 되나요? 제가 좀 헷갈렸네요. 네, 난수와 랭킹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난수와 랭킹은 그대로 쓰고요. 괜히 이거 안 하던 거, 저 뒤에 있는 거 미리 하려다가 제가 좀 헷갈렸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샘플링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난수와 요 랭킹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78번째 데이터를 가져오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난수, 그러니까 1번의 난수라고 보지 말고 그냥 1번부터 20번의 난수의 랭킹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8번 데이터, 두 번째는 53번 데이터, 세 번째는 66번 데이터,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VLOOKUP을 쓰면 돼요. VLOOKUP 요 번호 쓰고 이 번호에 맞는 걸 가져오는데 그걸 참조하는 방법은 요 두 개를 끝까지 이렇게 다 선택한 다음에 F4로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1열에서 값을 찾고 2열에서 값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false는 완전히 똑같은 것만 가져와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샘플 번호 1번에 대해서 랭킹은 78등이니까요. 78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을 겁니다. 78번 데이터가 23이에요. 23 맞죠? 이걸 이렇게 쭉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번호 6번은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난수가 D10을 사용을 했거든요. D10은 42등이에요. 그럼 42번째 데이터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럼 18입니다. 네. 네, 18을 가져왔죠. 이런 식으로 요 랭킹에 따른 데이터를 20개를 뽑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뭐 밑에까지 쭉 다 했는데 그 중에 20개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난수를 다르게 썼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난수 20개가 뽑혔어요. 샘플링이 뽑혔어요. 이건 뭐 난수니까 항상 똑같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아니라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또 샘플링 결과 뽑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부가 기능 중에 엑셀 마이너를 쓰는 방법입니다. 엑셀 마이너를 쓰시면 여기 쭉 보시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있고 샘플링이 있어요. 샘플링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다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레이블 요 제목행을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뭐 랜덤 넘버 샘플링엔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쭉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던져주시고, 샘플링 메소드를 피리아딕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랜덤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랜덤으로 하셔서 내가 데이터를 20개 쓰겠다, 20개 뽑겠다라고 하시고 어디다가 출력할 거냐, 여기다가 출력하겠다 하나 선택하고 여기다 던져주신 다음에 OK 누르시면 랜덤 샘플링 역시 20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 달라요. 당연히 랜덤한 거기 때문에 뽑을 때마다 다릅니다. 근데 엑셀 마이너 쓰는 게 가장 쉽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쉬울 텐데 다른 방식으로 랜덤 샘플링 하는 것도 알아는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아는 두시는 게 좋아요. 그 필요한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에 관해서 이제 만약에 통계량을 구하라 그러면 뭐 로트 평균은 모집단 전체에다가 이렇게 모집단 전체에다가 이렇게 에버리지 취하면 되고요. 로트의 표준 편차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샘플 평균은 뭐 샘플 이거 뽑으셨으면 이거 쓰시면 되고 이걸 뽑으셨으면 여기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샘플의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가 되겠죠. 로트 표준 편차는 .p를 쓰시는 게 맞고 모집단이기 때문에 오타가 났네요. 이렇게 .p를 쓰시는 게 맞고 샘플 표준 편차는 .s를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우와, 이게 확대하면 조금 너무 빨리 움직여서 랜덤 샘플링 하나 설명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두 번째, 단순 랜덤 샘플링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랜덤 샘플링을 한 번 할 경우는 별로 없고 여러 번 반복을 보통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 번 반복을 할 수 있을지를 보여드릴게요. 뭐 아까 엑셀 마이너 했던 것처럼 해도 되는데 랜덤 샘플링을 10번 반복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수를 10번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난수를 이렇게 1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이거를 100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랜드 쓴 다음에 여기 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전체 다. 10 by 100으로. 그러니까 100 by 10이죠. 다 해서 난수 세트 1을 가지고 샘플 1을 뽑고 난수 세트 2를 가지고 샘플 2를 뽑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앞에서 본 첫 번째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로트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로트 데이터의 색깔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로트가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샘플을 뽑을 거거든요. 으악, 죄송합니다. 색깔 좀 칠해 놓으려다 보니까. 짠. 보시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에서 요 랭크 함수를 쓰고 다시 그게 요 샘플 크기 5보다 작으면은 요 로트 값을 쓰고 아니면 안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아까는 랭크 값을 써서 셀 하나에 넣고 그 랭크 값이 요 5등 안에 들어오면 뭐 아까는 20등이었죠. 20등 안에 들어오면 샘플에 포함시키고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그 부분을 요 수식안에 넣어서 셀 개수를 하나 줄였죠. 지금 보시면 얘는 요걸 이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샘플식을 보시면 5에 8번을 쓰고 있으니까 요 난수와 요 난수들 전체의 랭킹을 비교해서 얘가 몇 등 안에 드는지, 그게 5등 안에 들면 로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아니면 안 가져오고, 이 고정자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왜 고정자가 이렇게 돼 있냐면 이게 O는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샘플이 여기 C열에서 D열로 넘어가면 그 난수열도 N열을 참조하다가 O열을 참조하는 걸로 바뀌어야 되니까 O는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뀌는데 8이라는 위치 그리고 요 난수에서 등수를 참조하는 8에서 107이라는 요 범위는 안 바뀌기 때문에 요건 고정이고 5에 8은 바뀌어야 돼요. 밑에로 넘어가면 5, 9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 샘플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 스몰 n은 고정이죠. 안 바뀌니까 고정해 놓고, 그런 다음에 요 b의 8번, 요 로트 데이터를 여기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로트 데이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요것도 샘플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로트에서 가져오니까 b열은 안 바뀌니까 b열에는 고정자를 붙였지만 위치는 바뀌니까, 행은 바뀌니까 8에는 고정자를 안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것도 100 10으로 다 복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채운 겁니다. 그래서 샘플로 뽑힌 놈은 숫자가 있고 아닌 놈은 그냥 공백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버리지 하면은 자동으로 데이터가 있는 놈만 계산이 돼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마찬가지고 공백은 자동으로 계산해서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 샘플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했습니다. 이건 모집단이라서 .p를 구한 거고요. 네, 이렇게 이건 모집단과 샘플의 각각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다 구한 겁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그 데이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샘플의 평균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데이터가 어떤 거는 막 평균이 엄청 작고 어떤 건 평균이 엄청 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10개의 샘플 평균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샘플 평균의 평균, 요 X바들의 바, X바의 바, 그러니까 이게 X바의 바 혹은 기대값 X바가 됩니다. 우리 강의 자료에 따르면 요걸 구했더니 얘네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14.94니까 전체 평균이랑 되게 비슷해져요. 난수 발생을 아주 많이 해보면 이 값에 거의 가깝게 갑니다. 그럼 이 샘플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얘네들의 표준 편차로 이렇게 구해야 돼요. 네.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보통은 루트 n분의 시그마랑 비슷할 거라고 보니까 루트 n 요거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얘랑 얘랑도 역시 비슷하게 갑니다. 이것도 아주 많이 구하면 역시 비슷하게 굴러가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단순 랜덤 샘플링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수식으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개를 샘플링할 때 앞에서 1번 샘플링 방법이에요. 이 샘플링 방법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처음에 했던 요 난수 한 다음에 랭킹 한 다음에 샘플링한 요 과정, 제일 좀 복잡한 하지만 제일 여러분들 덜 헷갈리는 과정에서 랭킹 파트를 그냥 수식에다가 집어넣은 그런 형태예요. 2번 방식이나 3번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3번 방식은 10번 반복해야 되는 거고 2번 방식으로도 역시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네. 안 하겠지만 3번 시트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 랜덤 샘플링 이제 요것도 내가 2번 방식도 만들었구나. 네, 만들었네요. 제가 역시 난수를 10개 발생시키는데 2번 방식처럼 우리가 쓰는 난수 첫 번째 요 난수가 전체 난수 중에 몇 등인지를 체크해서 그 등수에 해당하는 데이터 번호로 예를 들어 뭐 30등이라 그러면 30등째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자동으로 할 수 없고 5면은 5까지 하고 6이면은 7이면은 이렇게 계속 늘리면 돼요. 자동으로. 네. 이걸 쭉 다 복사한 다음에 사실은 뭐 10등이면 10등까지 한 다음에 5등이야? 그럼 여기까지만 해. 이거 잘러.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5개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크기는 수동으로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역시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1등부터 5등까지 해서 1번의 등수부터 5번의 등수까지 난수로 해서 크기 5개짜리 샘플링을 10번을 반복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에버리지를 구해서 샘플 평균의 평균을 구했더니 아까랑 좀 다르지만 여전히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비슷하게 나왔고요. 요 샘플 평균의 표준 편차가 조금 다르게 나왔네요. 이 경우는. 네. 뭐 근데 비슷해요. 1.40, 1.523인데 그보다 좀 작았고 이 경우는 여전히 좀 작긴 한데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크긴 한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샘플 평균의 평균과 샘플 평균의 표준 편차가 이런 관계가
그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앞에서 배웠는데 그게 정말 그렇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단순 랜덤 샘플링만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2단계 샘플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할게요.